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라는 채널 액다의 지원입니다. 자, 월멈 2년 첫 게임 룰 설명회 심화편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격까지 왔네요. 이게 영상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졌어요. 그렇죠. 사실상 제가 진행하고 있는 룰 설명회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거의 기본 한 편 한 편에 1시간씩 잡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장에서 설명회 하는 것도 기본 6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그냥 찍먹하고 가죠 했는데 점점 좀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원래는 저희 그쵸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막 2달 안에 끝나겠죠 막 이랬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저희 둘 다. 어림도 없다. 저희 둘 다 어림도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편을 했고 그 다음에 커맨드 페이지, 그 다음에 이동 페이지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만이 게임스 워크숍의 다른 게임, 특히 뭐 아오지라던가 올드월드 비해서 유독 도드라지는 게 바로 이 사격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격 페이지 심화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심화편이긴 하더라도 맞아. 사격은 진짜로 뭐 크게 할 게 없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아마 얘기를 거의 다 했죠. 또 그것도 있고 참. 사격의 기초적인 건 정말 네. 저희가 맨 처음 다뤘던 진짜 그 기본 가이드 이거 어떻게 함 이거 다 다뤄졌기 때문에 심화편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흔히들 많이 헷갈리신 비컨 네버 타이어라고 이제 뭐 좀 다가 후술드릴 그런 룰만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의 기본이 되는 것만 저희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번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기본으로 잡고 가면은 자 저희는 일단 각 유닛이 무장에마다 사거리가 있고 그리고 발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프로필로 있다라는 거를 다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할 때처럼 예시를 들면 자 특정 유닛이 이제 사격을 진행을 할 때 무장마다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 저 이 유닛 사격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배웠던 시야 LOS라든가 이런 시야 건물이 가리는지 시야라든가 혹은 이제 사거리를 재가지고 이제 각 유닛의 모델들마다 가지고 있는 원거리 무장에 대해서 대상을 지정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각 유닛이 모두 다 같은 각 유닛 내 모든 모델이 같은 대상을 노려야 된다. 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한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거리 무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무장에 대해서 다 또 똑같은 애를 노려야 된다? 이것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장마다 노리고 싶은 대상을 노릴 수 있었고요. 또한 유일하게 안 되는 건 하나의 원거리 무장의 A, 즉 발수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가 발수를 나눠서 대상을 노릴 수는 없다. 뭐 예시를 들자면 지금 여기 이제 터미네이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스톤볼터를 지금 들고 있고 어설트 캐논도 지금 들고 있고 미사일 런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렇게 놨으면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안 된다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스톤볼터랑 사이클론 미사일 런처 둘 다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스톤볼터 두 발은 앞에 있는 요 하이브 타이런트 쓰고요. 두 개 위에 있는 사이클론 미사일 런처는 뭐 여기 뒤에 있던 터마건트 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한 번에 해야지. 봐서 안 죽었네? 그럼 저 이거 스톤볼터는 얘한테 쏠게요 라고 지정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현원을 먼저 다 하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 오버킬 나면 어떡해요? 제가 현원을 놨는데 그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안타깝지만 다만 게임에서는 이제 현원에 놨던 것들 중에서 처리가 아직 안 끝난 애들은 즉 오버킬이 났던 경우에는 남은 무장에 대한 처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 설정상으로는 얘네가 빠릿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뭐 약간 선언은 예 했습니다 했지만 얘네가 알아서 해병대로 불려갖고 동시에 사격했다. 약간 동시다발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 자 어쨌든 다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안 된다는 부분이 이겁니다. 얘가 어택 캐논이 어택수가 4발인데 이 4발에 대해서 제가 두 발은 여긴 4발 중에 2발은 하이브 타이런트 큐고요. 2발은 뒤에 있는 터마건트 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무장 내의 발수는 전부 다 하나의 원거리 무장으로서 하나의 적 유닛한테 배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거리라던가 그런 걸 될 때 사거리는 베이스가 맞았던가요? 그렇죠. 내 베이스와 상대 베이스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시야는 이제 적이랑 상관없이 채찍만 보여도 똑같이 들어간다. 머리가 보이든 채찍만 보이든 똑같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했었고 저희가 이전 시간에 자세한 건 다 했었죠. 시야 관련돼서. 그래서
시야라던가 사격 대상 지정이라던가 저희가 이전 시간에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전 걸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오늘은 심화 편이니까 한번 심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기본적인 슈팅은 이게 전부 다고요. 네. 그럼 이제 슈팅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제일 뉴비분들 헷갈리신 게 뭐냐? 바로 이제 비건 네버 타이어. 비건 네버 타이어. 네. 이제 뭐 직역하셨던 번역본 이제 좀 돌아다니는 거에서는 거포는 쉬지 않는다라고 네네.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 이 비건 네버 타이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전 판본의 가만들은 가만 게임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근접에 묶여 있으면 네. 사격을 못한다라고 제가 이제 옛날에 기본적인 룰 설명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엄격했던 시절이라 네. 이런 비클 네. 이런 비클 친구들이나 네. 몬스터 친구들한테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웃긴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워해머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신다면 베인블레이드하고 이제 아스트라 밀리타움에서 사용하는 초중전차가 있는 걸 아실 그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한 오크의 그레친이라고 하는 네. 되게 조그만 친구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한 대 맞고 바로 죽는. 그렇죠. 네. 정말 약한 친구죠. 네. 근데 이 근접에 적이 있으면 사격을 못한다. 네. 이게 지금 예시를 들으면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제 네. 게임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친이랑 네. 그레친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가 그레친이라고 하고 딱 여기 딱 이렇게 저 보겠네요. 뭐, 호마건트 한 마리가. 호마건트 하나 때문에 랜드레이더가 사격을 아예 못했습니다. 넌 못 지나간다. 그죠. 그래서 아까 네. 예시였던 게 그 진짜 그레친 한 마리가 네. 베인블레이드를 막아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게임 상황들이 간간히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그게 뒷답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셨다. 그쵸. 이게 루어상으로도 좀 그렇고 맞아요, 그다음에 게임상으로도 말이 안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네. 얘네들이 이번에 아예 이런 룰들을 구판 중순 때부터 넣어줘서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됐고요. 네. 자, 이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사격에 대해서 가능한 여부를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적하고 인게이지먼트 레인지에 묶였냐 안 묶였냐 네. 그리고 이 상태를 저희가 락드인 콤뱃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전 무브먼트 페이지 때 폴백 혹은 어드밴스 무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격을 가능한 유무가 달라진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락드인 콤뱃 즉 인게이지먼트 레인지 내에 적이 있다. 자, 원래라면은 기본적으로 이 둘은 서로 사격을 못하는 게 맞았어요. 네. 물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좀 후술에 대해 웨폰 어빌리티에서 나올 피스톨류라든가 네. 이런 걸로도 얘네들이 사격을 당연히 가능했지만 일단 네. 기본적인 코어 룰에서는 락드인 콤백 상태 혹은 인게이지먼트 레인지 내에 적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격을 못한다라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대놓고 코어 룰에서도 하지만 몬스터와 비클 키워드는 이에 예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예외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저희의 이제 비건 네버 타이어 룰이고요. 네. 자, 이거는 비건 네버 타이어 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락드인 콤백 상태일 때 만약에 자신이 비클 내 자신이 있는 유닛 중 하나가 비클 혹은 몬스터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는 락드인 콤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 만약 지금 여기 있는 거 호마건트인데 만약 터마건트가 붙어 있을 경우 이 친구는 이한테는 사격이 그럼 불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몬스터하고 비클 키워드가 없는 아마 인펜트리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격을 불가능하고요. 네. 반대로 이 친구는 진짜 자신하고 인게이지먼트 레인지에 있는 즉 락드인 콤백 상태에 있는 적들을 다 노릴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 자신과 락드인 콤백 상태가 아닌 예를 들어 이런 하이브 타이런트가 만약에 밖에 있다고 하면 이 모든 무장을 가지고 저 하이브 타이런트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제 워해머에 나오는 전차 차량들은 탱크에다가 백화점을 차려놓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면 얘도 뭐 헤비볼터, 라스캐논, 헌터 킬로미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쪽 얘한테도 사격이 지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몇 발은 그러니까 무장 일부는 요 호마건트한테 쏘고 또 무장 그 일부는 얘한테 쏘고 나눠서 쏘는 것도 그런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가능한 거죠. 아. 예를 들어 라스캐논 4발 여기 두 개 있는 네. 트윈 라스캐논들 2개 즉 4발은 라스캐논 4발은 하이브 타이런트 쏘고요. 뭐 헌터 킬러 미사일도 하이브 타이런트 쏘고요. 스톤볼터랑 트윈 헤비볼터만 요 앞에 있는 호마건트한테 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톤볼터 뭐 2발은 얘한테 쏘고요. 나머지 2발은 얘한테 쏠게요. 그렇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발표를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 네네. 자, 대할 때 이렇게 되면은 그럼 가만 뭐야 비클들 몬스터 많이 키우면 그냥 좋은 거 아닌가? 아, 그쵸. 네. 하지만 그래서 이제 페널티가 하나 있습니다. 아. 자, 뭐냐면은 저희는 일단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가졌죠. 근데 예전부터 제가 갸만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재밌는 워딩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바로 갸만에서는 이런 게 통용이 돼요. 너가 뭔가 얻어가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큰 힘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사격을 할 수 있지만 네. 이 비건 네버 타이어 룰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 이제 힛 마이너스 1 페널티를 네. 언제나 가져가게 됩니다. 아, 힙각. 그러니까 명중률이 떨어진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발수가 떨어지진 않는구나, 다행히. 참 그리고 또 하나 네. 중요한 걸 저도 잠깐 말씀을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네. 자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공격할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정확히는 자신의 슈팅 페이지에 공격을 할 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웃 오브 페이지 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락드인 콤백 상태에서 비건 네버 타이어 룰을 사용해서 오버워치를 한다던가 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아. 왜냐면은 비건 네버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in your 슈팅 페이지, 자신의 슈팅 페이지에만 가능한 룰이기 때문이다. 네, 이 지금 점을 이제 저희가 스트라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스트라잼 중에 파이어 오버워치가 있죠. 근처에 오는 적을 상대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이제 제압 사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차량들이 많이 쓰긴 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비건 네버 그러니까 어쨌거나 락드인 콤뱃 상태에 걸린 비클이라던가 몬스터들은 파이어 오버워치를 사용할 수 없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요. 파이어 오버워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조금 네.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만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냥 통용되게 부르게 리액션이라고 해서 상대 턴 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룰들 혹은 그런 네. 방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빌리티나 룰들을 통해서 상대 턴에 모모를 할 수 상대 턴에도 마치 내 무슨 페이지 때 혹은 무슨 상황일 때처럼 할 수 있다 라고 나오지만 이게 저 예전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아웃 오브 페이지 그거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락드인 콤백 상태에서 비건 네버 타이어 룰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피스톨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무기가 아닌 이상 네. 전부 다 힛 마이너스 1을 받게 된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힛에서 깎인다. 명중률이 깎인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 이 친구들이 마음껏 상태를 노릴 수 있다면 네. 여기서도 이제 또 뭐 대가를 치르는 게 하나 더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네. 이제 제가 울마러니까 네. 이 랜드레이더는 네. 이제 타이라니제 턴때 네. 내가 쏠 수도 있었으니까 네. 당연히 맞아야겠죠. 네. 그래서 자 상대도 상대의 슈팅 페이지 때 내 몬스터 비클 키워드를 가진 친구들을 상대하고 내가 락드인 콤백 상태에 있더라도 네. 비건 네버 타이어를 사용해서 네. 제 몬스터 비클 키워드 유닛들을 노릴 수 있다. 자, 나도 상대를 지금 근접 묶여 있는 상대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상대를 쏠 수가 있으니까 그 맞는 외부에 있는 상대들도 이한테 반격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반격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자신의 슈팅 페이지 때, 즉 네네, 상대방의 그쵸, 슈팅 페이지 때 저를 노리는 거죠. 예, 노릴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룰은 약간 로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보병과 보병끼리 얽혀 있으면 네. 서로가 덩치가 고만고만하니까 그 5인 사격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아군 예. 오사가 날까봐 서로 못 노리는 건데 네.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눈깔이 아닌 이상. 그렇죠. 예. 이런 조그만 애가 네. 여기 달라붙었다고 네. 이 덩치 큰 애를 예. 오사할 확률이 네. 물론 오사할 확률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이제 어쨌든 비교적 같은 덩치급의 애들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상대를 노려서 맞추기 쉽겠죠. 네. 자, 그래서 즉 어쨌든 오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것도 아까 저희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네. 상대가 락드인 콤백 상태에 내 몬스터 비크를 노려서 사격을 할 때도 네. 가능은 하나 네. 아까 공격할 때와 똑같이 힛 마이너스 1 페널티는 그대로 받아간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요 호마건트가 쪼매난 하더라도 랜드레드가 크더라도 어쨌거나 아군이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사할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아군도 힙각이 된다. 맞습니다. 외부에 쏘는 녀석도 힙각이 된다.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건 네버 타일 룰들은 공격을 할 때나 혹은 공격의 대상이 될 때나 네. 몬스터하고 비클 키워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인펜트리가 네. 그러니까 즉 몬스터 비클 키워드 아닌 애들은 지금 네. 이 말씀드린 이하의 룰들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거 보면 일단 뭐 티라노펙스가 명중률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BS가 3이죠. 그러면은 3뿔 힛, 주사위 3 이상이 나와야 이 랜드레이더로 히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비건 나이버 타이어 상황이기 때문에 4뿔 올라가갖고 그렇죠. 히트 힘 많이 올라와서 넣게 되고. 주사위 4부터가 명중 판정이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 친구가 이 상황일 때 랜드레이더가 네. 티라노펙스를 노릴 때도 똑같이 네. 3뿔 BS였지만 네. 비건 네버 타일 룰을 받아서 사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 네. 마이너스 힐을 받아서 4뿔 BS가 요구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비건 네버 타이어가 저도 이제 설명회 때 들었고 이제 게임 내에서도 하기는 합니다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였지 하는 순간이 꽤 있더라고요. 비건 네버 타이어가. 사실 이게 한 번 들었을 때는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이제 네. 게임을 막상 해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하기 되게 빠른 룰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티라노펙스는 몬스터 키워드가 있는데 몬스터 키워드가 없는 요 바이오보어가 이 랜드레이터한테서 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죠. 예. 아하, 좀 맨날 헷갈립니다. 그 공격을 하는 주체가 몬스터 네. 비클 키워드여야 된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하, 알겠습니다. 대신 붙어 있는 대상은 지금 몬스터 비클이 아니라 인펜트리이기 때문에 보병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 호머건트가 아니라 토머건트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마린들한테는 사격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헷갈립니다. 예,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 중 하나죠.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설명 들었으니까 됐네 하다가도 막상 또 게임하면 뭐였더라 헷갈리더라고요. 됐나? 예. 이게 맞나? 하면서 이제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네네. 자, 이제 지금까지 사격의 이제 기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거포는 지치지 않는다. 네. 비건 네버 타이어. 비건 네버 타이어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전 시간에 시야라던가 뭐 사격 관련된 거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사격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기가 어빌리티가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데미지를 데미지를 뻥튀기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발수를 늘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크리 보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웨폰 어빌리티, 무기 능력에 대해서 이번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확실히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사격 무장에만 있는 어빌리티들도 있고요. 네. 혹은 근접 무장에만 있는 어빌리티들도 있고요. 네네. 그냥 공통되게 모두가 같이 통용되는 네. 어빌리티들도 네.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격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 해서 이번 시간에 어빌리티도 퉁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왜냐면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심화편에 잡고 가야 될 것 같았고요. 네. 코어 코어 룰북에 룰. 나온 예. 이 왼쪽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네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어혈트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제 어혈트 무장은 강습. 네, 강습 예.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말하면 자, 원래 저희가 어드밴스를 한 유닛은 네. 사격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네, 숫자 만약에 없고. 예. 그 유닛이 어드밴스 이전 무브먼트 페이지 때 이 어드밴스를 한 유닛이 네. 말 그대로 어혈트 키워드 네. 무장이 있다라면 네. 그 어혈트 키워드를 가진 무장은 네. 정상적으로 사격 페이지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달려가갖고 우다다다다 갈길 수 있다. 맞습니다. 어설트는 근데 뭐 딱히 비건 네이버 타이어처럼 뭔가 불이익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전혀 네.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아 다만 이제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이제 뭐 미션대 관련된 걸 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좀 어설트가 붙어갖고 어설트가 붙은 애들은 사격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어드밴스 하고 나서 미션 덱 할 때 액션 선언할 때 예, 저는 그래서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뭐 이거는 나중에 또 저희가 심화편에서 네. 아예 액션이란 것들 따로 다 다루면서 네네.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설트 어드밴스하고 사격할 수 있다. 끝. 맞아요. 네. 다만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거는 어혈트 키워드를 가진 무장들만 사용이 가능한 거지 네. 그 외의 무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아 예를 들어서 이 백화점들. 그렇죠, 그렇죠. 예, 백화점들은 무장이 여러 개 있는데 어설트가 있는 무장도 있고 없는 무장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럴 수 예, 있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어혈트가 있는 무장만 어드밴스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레피드 파이어고요. 네. 레피드 파이어는 이제 쉽게 연사. 하면 효과, 연사 예. 무기죠. 자, 그래서 레피드 파이어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거리 절반 이내의 적 유닛을 노렸냐, 안 노렸냐. 네. 자, 만약에 레피드 파이어는 보통 코어 어빌리티에 보면 레피드 파이어 X라고 해서 네. 특정 상수값이 있을 텐데요. 네. 자, 뭐냐? 그 무장의 사거리의 절반 이내에 있는 적을 노리게 되면은 자신의 어택 수에 레피드 파이어 X, 즉 X만큼 발수를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턴가드들이 들고 있는 스턴가드 볼트 라이플인데요. 네. 이 친구는 24인치의 레피드 파이어 1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자, 기본적으로 이 스턴가드들은 두 발을 쏘는데요. 네. 자,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요 앞에 있는 하이브타이런트 사거리가 24인치가 최대인데 그럼 네. 즉 12인치겠죠? 12인치. 12인치 내에 있는 적을 노리면 이 레피드 파이어 1 룰을 적용을 받아서 한 발 한 더. 발이 추가돼서 총 네. 3발을 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저희의 이그노 커버. 자, 커버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 건물에 엄폐하고 있거나 네. 이러면은 저희 방어 그림 이런 거 얘기를 했었을 때 네. 뭐 세이브 값에 플러스 1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건물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건물에 의해서 주어지는 룰을 네. 커버를 말 그대로 이그노 무시한다 네. 이기 때문에 정말 직역해서 표현이 끝이 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커버를 무시한다. 네.
보통 화염 방사기들이 이그노 커버를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죠. 화염 방사기에 좀 되게 특이한 무기들이 이 네. 이그노 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사이킥 무기들이라던가. 그래서 지금 판본에서 저희 방송을 이제 같이 봐주시거나 혹은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커버가 정말 되게 흔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커버를 무시하는 룰이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게 강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페런스가 없구나. 어쨌거나 요치 요 마린이 만일 이제 화방을 들고 있다고 쳤을 때, 이 하이브 타이런트한테 공격을 할 때 저는 커버 받아서 세이블 2불로 굴릴게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화염 방사기요 해서 만약 AP가 마이너스 1부터 있다면 3불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대로. 그렇죠. 네. 워해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트윈 링크드입니다. 트윈링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뭔가 이게 직역적으로 설명드리기가 헷갈리는데 그냥 네. 약간 그 총알 2개. 총열이 2개여가지고 전 이게 헷갈렸던 게요. 트윈 링크드라 그래서 2번 쏘나? 맞아요. 총구가 2개니까. 예. 보통 그냥 이게 뭔가 총구가 2장인 것 같은 애들한테 뜬금없이 달려있는데 네. 이런 거 좀 특징 중 하나가 분명 총구가 4개 혹은 막 2개인데 막 한 발 발수는 쏘고 한 발 두 발 쏘고 쏘고. 예. 막 뭐 아닌 당연히 2개인데 막 여러 발 쏘는 애들도 당연히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저희 히트롤 굴린 다음에 운드롤을 굴리잖아요. 네. 근데 그 운드롤 때 이 친구는 트윈링크를 가지고 있는 무장은 네. 자신의 그 무장을 사용한 운드롤 굴림을 전부 다 원하는 만큼 리롤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협차 사격인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운드롤을 굴렸을 때 지금 만약에 3벌 이상이 나와야 된다. 네. 굴렸는데 일부러 5에서 1이 나왔다. 예. 자 그러면은 5는 성공한 거고 네. 1은 실패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것도 제가 다시 굴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6이 나와야 특정 보너스가 발동하는 무언가라면 네. 성공한 주사인 이 5마저도 저 트윈링크니까 그냥 다시 다 굴려볼게요. 해도 라고 상관없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보통 이제 성공한 주사위는 그냥 내비 두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보통은 예. 남지만 약간 이제 내가 게임 내에서 고점을 봐야 된다라고 네. 할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총구 2개 다 특히 라스캐논이 그렇다고요. 근데 라스캐논이 보통 트윈링크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 또 얘는 또 트윈링크드가 아니어가지고 네네. 2개여서 그냥 발수 2개 주고 그러니까 네. 약간 좀 뒷담이 맞는 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스톨. 예. 네, 저희가 아까 예외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총이죠, 바로 이 권총. 피스톨인데요. 네. 자, 저희는 아까 얼핏 방금 전 타임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락딩 콤백 상태일 때는 네. 피스톨류를 제하면은 일반 보병들끼리도 사격이 불가능하다. 네. 혹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도 이 친구는 사격이 불가능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자, 인펜트리 보병이, 이제 예. 거기서 이제 예외를 해주는 이 예. 룰이 바로 피스톨입니다. 네. 자, 피스톨은 인게이지먼트 레인지 혹은 락딩 콤뱃이죠. 네. 이 상황일 때도 정상적으로 적을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총은 이러고 조준을 해야 되는데 권총은 그냥 뽑아갖고 갈기면 되니까. 그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락딩 콤뱃 상태가 아닌데 피스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점은 당연히 사격 페이지겠죠? 그렇죠. 예. 헷갈리시는 분들이 피스톨을 근접에서 사격을 한다 그러니까 파이트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확히 슈팅 페이지에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권총이죠. 저기는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라이플 계열을 그쵸, 조준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권총을 뽑아갖고 드로우해갖고 갈기면 되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근접전 할 때 영상 네. 매체가 자주 나오죠. 이렇게 칼질하다가 워해머 영상 보면 이렇게 여기서 총 쏘고 하니까. 네. 자, 근데 이제 피스톨을 그래서 그 유닛 내에 만약에 특정 모델들이 네. 인게이지먼트 레인지 내에 묶여 있거나 네. 인게이지먼트 레인지에 적이 있다. 즉 락딩 콤백 상태일 때 네. 피스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네. 유닛은 락딩 콤백 상태에서도 피스톨을 사용해서 슈팅을 할 수 있다. 네. 다만 이럴 경우에는 네. 피스톨을 사용해서 자신의 락딩 콤백,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 레인지 내에 있는 유닛을 대상으로만 사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마린 같은 경우 피스톨이 있어서 이 네. 앞을 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이제 당연히 생각해 보면 얘가 예를 들어 자 여기 있는 스턴가드가 피스톨로 여기 있는 바이오 보호각입니다.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 피스톨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약간 이제 재밌게 표현하면 저랑 막 이렇게 약간 몇칼 잡고 싸우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권총 꺼낸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러고 쏘는 거죠. 예. 약간 네. 이제 미국식으로 따지면 이제 갑자기 네. 이렇게 총 꺼내가지고 이놈 봐라 이제 꺼냈는데 네. 갑자기 저 앞에 뛰어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총 쏘지 말고 물론 네. 영화나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나오지만 네. 약간 내 눈앞에 있는 적하고 하는데 권총 꺼냈으면 네. 내 눈앞에 있는 애부터 쏴 라는 네. 식으로 이제 룰을 만들어준 거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피스톨의 두 번째 제약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 몬스터 혹은 비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니라면 네. 피스톨을 제외한 다른 무장들은 같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만약에 대표적으로 이제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의 사이퍼 같이 아킴보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 친구는 보면 이제 모델이 쌍권총이거든요. 쌍권총이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피스톨류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모델은 피스톨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 마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트 라이플도 있고, 네. 자 여기 이제 홀스터 어딘가에 홀스터, 이 홀스터 안에 권총이 있겠죠. 권총이 볼트 네. 피스톨이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볼트 라이플도 쏘고 얘가 볼트 피스톨도 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기사 조준하고 요거 이렇게 다시 맨 다음에 권총 뽑아갖고 하는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다른 애는 그죠, 그냥 그죠. 땅땅 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약간 뭐 이제 너 향상을 펼쳐 왜 그걸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게임적으로 좀 제한을 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몬스터 비클일 경우에는 그냥 피스톨 쓰면 이거 다 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모타리온 같은 애들이죠. 모타리온은 요 안에 랜턴 손에 있죠. 랜턴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네. 자체적으로 원거리 공격을 쓰는 로트윈드라고 네. 부패 바람이 있는데 이걸 다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토렌트인데요. 네. 자, 토렌트는 좀 익숙할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신세 많이 졌죠. 신세 많이 졌죠. 저희가. 신세 많이 졌죠. 네. 다들 신세 많이 졌죠. 자, 근데 그 토렌트는 아니고, 네. 자, 토렌트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명중을 굴려야 되는 흰롤을 굴려야 되는데 이 네. 토렌트 웨폰들은 보통 그 흰롤에 N-A라고 돼 있을 겁니다. 네.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부를 때는 오토인 무기라고 해서 즉시 명중 그죠? 판정. 약간 예. 화염방사기나 뭔가 뭐 오물 뿌리개 같은 대가에 뭐 짜장을 뿌린다던가 짜장을 뿌린다던가 아니면 산성액을 뿌린다던가. 맞아 그런 거여서 예. 이제 말 그대로 뭔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렇게 또 얘기하실 분도 있고 아니 화염방사기도 조준을 해야 조준을 되는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약간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뿜어져 나가서 바로 네. 앞에 있는 적들을 뭔가 이렇게 맞추기 간단한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이 게임에서 토렌트라고 해서 네. 흰롤을 굴리지 않고 즉시 운드롤로 넘어가는 특수한 무기들로 만들어줬는데 이 네. 부분을 바로 토렌트라고 합니다. 토렌트.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그 화방이라고 하죠. 얘가 그죠. 짜장을 뿌리든 산성 용액을 뿌리든 가스를 뿌리든 뭐. 그냥 화방 쓸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킥을 쓰든 뭐든. 맞아. 근데 예. 보통 이제 데키가드러들만 이제 예. 이악 물고 예. 저희는 똥을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네. 어쨌든 자 그 다음은 이제 리셔릿이고요. 리서릿. 네, 리셔릿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흰롤 네. 관련해서 잠깐 좀 더 세부적 공부를 했을 때 네. 흰롤 순수하게 굴려져서 나온 액면가 주사위 6은 네. 저희가 크리티컬 히트라고 예. 부르게 했었잖아요. 절대 성공. 그쵸. 힙 그래서 크리티컬 히트. 예. 리셔릿은 네. 바로 저희 이 크리티컬 히트가 있을 때 네. 발동이 됩니다. 자, 저희가 원래 흰롤을 굴린 다음에 운드롤을 굴렸었죠. 네. 근데 이 리셔리트라는 어빌리티가 있다면은 네. 이 크리티컬 히트, 즉 액면가 주사위 6. 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언제나 6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가끔가다 특정 카니스 어빌리티들, 같은 그죠? 뭐 임페리얼 특정 라이트. 애들은 네. 얘 크리티컬 히트는 5불 불이다. 이상에서 터진다. 즉 5, 6이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라잼 써갖고 또 오블로 바꾸는 맞아. 스트라잼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예.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을 때 크리티컬 히트는 6이지만 네. 이 기준이 바뀔 수는 있다라는 네. 걸 명도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점은 크리티컬 히트가 발생한 힛 롤에 대해서는 네. 이 친구는 운드롤을 굴리지 않고 즉시 상대에게 세이브를 강요합니다. 즉 운드롤이 오토 패싱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게임 용어로적으로 부를 때는 그냥 오토 운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한번 굴려주시겠습니까? 예. 과연 안 나왔죠. 뜨진 않았지만 근데 만약에 6이 나왔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얘는 자 샴플 hit이라고 이렇게 보통 마리는 얘기할게요. 샴플 hit이죠. 네, 3, 예. 6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6이에요. 예. 그럼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오토 운딩. 너 예. 세이브해라고 바로 넘어가는 거고. 예, 운드로를 굴릴 필요가 없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주사예요. 운드를 또 오플로 굴린다고 하면 오! 이번에도 성공하면 네. 이제 2개를 상대가 이제 세이브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체급이 높은 친구들 상대로 T값이 높은 괴수라던가 중차량 상대로 리서릿이 붙어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 무기가.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운드롤에서 저희가 많이 그래서 커팅이 운드롤이 되니까. 원래 X랑 T를 비교하는 건데 그 VO를 무시하고 네. 순수하게 이제 확률대로만 따지면 16%의 확률로 나는 그냥 바로 다 세이브를 강요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네. 이런 걸 메인 전략으로 갖고 가는 팩션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제일 대표적인 친구들이 징 스틸러 컬트예요. 예, 진스텔러 컬트. 그다음에 자, 그다음 이제 렌스고요. 렌스. 자, 저는 렌스. 잘 모릅니다. 맞아요. 이거. 예. 렌스는 뭐냐면요. 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창 원거리 무장에서만 있는 것들도 있고 네. 근접 무장에서만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그중 대표적으로 이제 렌스가 근접 무장에만 있는 겁니다. 예, 사격편이긴 하지만 어쨌건. 렌스 뭐 사실 몬스터 헌터 월드 뭐 이런 중세 시대 게임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다 익숙한 이름이죠. 네. 자, 말 그대로 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저희들 옛날 중세 시대 때 창 제일 세게 박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기마병들이 창 들고 렌스 차징. 맞아요. 네. 마창 돌격하고 렌스 네. 차징 하는 거였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이 돼서 어떻게 네. 되느냐. 이전 차지 페이지 때, 네. 자, 이건 이전 차지 페이지 때 차지를 성공한 유닛이 네.
파이트를 했을 때 만약에 네. 그 무장에 랭스 키워드가 있다면 네. 운드롤 플러스 1을 받습니다. 아, 죽창, 충격, 보병. 그렇죠. 예. 말 그대로 그 전턴에 차지 돌격을 성공했으니까. 해서 예. 마창 돌격 돼가지고 예. 내가 약간 더 세게 박는, 세게 때릴 수 있다 네. 라는 식으로 진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서릿과 더불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내가 체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리서릿이라든가 렌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나보다 체급이 높은 상대로 보정이 될 예, 수도 보정이 있는 될 무중이고 예. 반대로 내가 이미 너무 확고한 운드롤 샴플을 갖고 있는데 렌스를 확실하게 받아서 죽이고 그렇죠. 싶을 때. 그럼 진짜 예. 이뿔까지도 올릴 수 있는 되게 예. 중요한 룰이죠. 저도 최근에 제가 또 이 렌스 키워드로 최근에 제가 이 렌스 키워드로 한번 또 진짜 축창을 찔려봤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인다이렉트 파이어인데요. 이것도 만약에 특정 팩션은 정말 재밌게 쓰고 예. 어떤 특정 팩션은 예. 이게 뭔데 예. 우린 그런 거 없다 라고 정직하게 게임을 하는 팩션들도 있어요. 보통 데스가드라던가 이제 아스트라 밀리터리는 굉장히 재미 보는 키워드죠. 사실 인다이렉트 파이어는 네. 잘 생각해보면 팩션마다 하나씩은 하나씩은 있는- 있더라고요. 하나씩은 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다만 이제 그게 잘 쓰이냐 안 쓰이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인다이렉트 파이어는 무슨 룰이냐면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직사가 아닌 곡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 파이어란 저희가 원래 가만히 기본적으로 상대를 사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볼 때 이렇게 막 시야 체크를 해서 네.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인다이렉트 파이어 곡사는 예. 말 그대로 진짜 곡사포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시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적을 노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사거리만 들어오면 사거리는 제한이 있군요. 인다이렉트 파이어가. 왜냐면 무장마다 다 사거리는 있을 테니까. 네네. 그래서 그 무장의 사거리 내에 들어오면 그 상대 적 유닛이 보이지 않더라도 시야 체크가 안 되더라도 네. 적을 노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게임적 허용으로 뭐 위성으로 봤든 아니면 악연이 좌표로 불러줬던 네, 저 그럴 수 관찰했던 뭐 그런 있겠죠. 거겠죠.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언제 잊지 말아야 할까? 가만에서는 내가 뭔가를 얻어가면 언제나 큰 대가가 따른다. 예.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 파이어는 어마어마한 디메리트들이 많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자신의 흰놀 값에서 1을 깎아요. BS가 4면 5로 올라가고, 그쵸. 3이면 4로 올라가고, 그쵸. 2면 3으로 올라가고. 저기 예. BS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흰놀이 흰놀이? 내려가니까 예. 별개니까 어머니. 예. 그러니까 흰놀이- 주사위가 4 플러스가 떠야 그쵸. 되고, 3 플러스가 떠야 되고. 그래서 샴플 BS는 원래 샴플 흰놀인데 네. 그 흰놀이 하나 깎이니까 사실상 샴플 흰놀을 요구받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인다이렉트 파이어 룰을 사용하는 주사위 흰돌 굴림에서 네. 1, 2, 3은 언제나 실패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BS가 2인데, 만약에 이뿔이라고 하면은 네. 인다이렉트 파이어 룰을 쓸게요 라고 하는 네. 순간 이뿔 BS가 이뿔 흰롤을 요구하지만 네. 흰 마이너스 1을 받아서 3뿔 흰롤이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만약에 3뿔 흰롤을 이렇게 4개 3뿔 흰롤로 굴렸어도 네. 자, 여기서 3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자, 3이 있었더라도 자, 네. 4, 4, 5는 어차피 성공이잖아요. 네네. 근데 3뿔 BS 3뿔 흰롤을 요구하더라도 네. 순수하게 인다이렉트 파이어. 언모디파이드 롤의 예. 1, 2, 3은 다 실패이기 때문에 뭔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뿔 BS가 됐지만 네. 1, 2, 3은 다 실패. 네. 즉 얘가 하나가 무조건 실패 주가야 되고 이 친구 네. 세 발을 성공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파이어로 쏜다면 어쩌고 1, 2, 3은 절대 실패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보통 어차피 인다이렉트 파이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보통 기본 BS가 3불로 시작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헤비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네네. 헤비도 당연히 이후에 또 얘기가 될 예, 거지만 예.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다이렉트 파이어의 세 번째 디메리트는 네. 바로 저희가 원래 커브 같은 경우 이 루인 터레인 피처에 네. 완전히 들어가든가 네. 혹은 이 루인 터레인 피처에서 가려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차라리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곡사여가지고 저희 네. 시야 체크선 안 만들어졌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상대에게 커버를 제공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불 세이브면은 2불 세이브로 할 수가 있고. 아니죠. 물론 AP가 없다는 그렇죠. AP가 아니요, 예. AP가 있다는 가정하에. AP가 있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 AP가 없는 무장은 네. 그러니까 즉 AP가 0인 무장에 대해서 네. 3뿔 아머와 2뿔 아머는 커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3뿔 아머가 2뿔 아머가 될 수는 절대 없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맨 땅에 있어도 자, 원래 같은 경우 시야선을 체크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시야선이 안 만들어진 사격이 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맨 땅에 있더라도 무조건 커버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상대가 이제 내가 내 무장에 AP가 있다면은 사실상 AP 1은 무조건 깎이고 들어간다. 예. 명중률이랑 관통력에서 디메리트를 가지고 그렇죠. 간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프리시전. 프리시전. 예. 자, 프리시전은 예전에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격하는 룰이 있다. 간간히 네. 막 이렇게 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리시전은 이제 암살 저격. 그렇죠. 예. 정확히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합류했던 유닛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합류를 한 유닛을 저희는 이제부터 어태치드 유닛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네네. 그 보디가드. 어태치드 유닛은 이제 일반 유닛인 보디가드 유닛과 네. 합류했던 캐릭터 유닛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프리시전은 캐릭터 모델만을 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프리시전은 사실 근접에서도 나오고요. 네. 슈팅 무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양쪽 상황에서 다 사용될 수 있고요. 어쨌든 전제는 프리시전을 가지고 있는 웨폰을 사용해서 네. 무장을 사용해서 네. 저 공격했을 때 운드로를 통과했다라면 네. 이제 원래 저희가 얼로케이터 어택 단계에서 네. 공격을 받은 모델의 주인이 네. 저 그러면은 이 보디가드 유닛 중 이 친구로 막을게요 네. 라고 하는 단계였는데 예. 그 권한을 프리시전 무장이 갖고 있는 공격자 측에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자 측에서 뺏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캐릭터 그 어태치 주인의 캐릭터 모델한테 네. 세이브를, 즉 내가 공격을 할당해 버리는 걸 강제할 것인지, 혹은 보디가드 뚫고 들어간다. 예.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격이기 때문에 네. 그 캐릭터 모델 노릴게요 라고 하든가, 네. 혹은 그냥 내가 그 권한을 버려버리고 그냥 저 캐릭터 굳이 안 노리고 그냥 보디가드 노릴 거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다시 또 누가 맞을지 정해주세요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즉 자기가 넘겨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프리시전이 조심해야 되는 게 혹시 그런 걸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설트 캐논이랑 미사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휘관 말고 어설트 캐논이 있는데 죽일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네. 캐릭터 모델만을 노릴 수 있기 모델.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 저격 암살. 자, 그리고 자 어쨌든 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전제를 또 익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자, 저격을 하든 뭘 하든 사실 그 뭔가 중요 요원이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프리시전을 무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네. 상대 캐릭터 모델이 보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프리시전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자 어쨌든 이 어태치드 유닛은 보여서 네. 이 유닛이 공격의 발상이 될 수는 있어요. 네. 다만 이 프리시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가 보이나 안 보이나 체크하려 했더니 네. 안 보이네요. 네. 즉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친구가 프리시전이 있더라도 프리시전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 벽을 두고서 만일 이렇게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가능한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파이트로 넘어갔다라고 파이트로 넘어간 하자고, 상황이면 예. 만약에 파이트를 넘어가서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캡틴이 뒤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똑같죠. 파이트에서도 이 보여야 된다라는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자, 얘가 볼 수가 없어서 이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프리시전도 이 터미네이터 캡틴한테 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이트도 그게 해당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서로 벽에 바짝 붙어 있을 경우에 둘이 인게이지가 묶였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굉장히 이건 저도 지금 처음 알게 된 사실이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접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어서 그렇죠. 프리시전을 보통은 꽂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프리시전의 설명이 끝이 나겠습니다. 네. 블라스트. 코드아미 상대할 때 정말 맛있는 키워드인데. 맞아요. 블라스트. 자, 예. 블라스트고요. 자, 블라스트 웨폰은 무엇이냐? 이제 말 그대로 폭발형 무기다. 스플래시 데미지. 그래서 맞아요. 스플 데미지라고 네. 생각하셔서 뭔가 상대 유닛의 모델 수가 많으면은 내가 네. 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니까 현원 당시 기준이고요. 그래서 공격을 처리하다가 블라스트 무기를 때릴 때 네. 그 이미 죽어버린 애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 현호했던 당시 기준으로 모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느냐? 블라스트 무장의 사격 대상이 된 적 유닛의 현원 당시의 모델 수를 기준으로 네. 5모델마다 네. 발수를 한 발씩 더 있습니다. 지금 여기 터미가 지금 이 캡틴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 그쵸. 그러면은 5명 플러스기 때문에 주사위가 한 발 추가되는군요. 그렇죠. 예. 5명당 한 발이라고 했는데 6명이면 한 발이 더 추가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4발을 쏠 수 있는데 네. 여기 블라스트 무장을 노리면은 네. 한 발이 추가돼서 6인 모델이니까 6인 모델 한 유닛이니까 네. 그러면 저 한 발 추가 받아서 5발로 쏠게요. 가 네. 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또 큰 힘에는 큰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자, 그래서 블라스트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아까 뭔가 되게 특수한 룰들로 어쨌든 막 락드인 콤백 상태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었죠. 사격을 하고. 네. 그리고 막 비건 에버 타이어도 사용하면서 다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네. 이 블라스트 F4는 아군 유닛, 즉 자기 자신을 포함한 또 다른 아군 유닛과 인게이지먼트 혹은 락드인 컴백 상태인 적 유닛에 대해서는 사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네. 요 호마건트랑 랜드레이더가 여기 근접 교전이 웃겼는데 나 근접 사격 지원해주고 싶어. 비건 네버 타이어로 죽어라 랜드레이더 하고선 딱 쏘려고 그랬는데 블라스트 키워드가 붙어 있다면? 그렇죠. 블라스트가 시즈 탱크처럼? 그렇죠. 예. 블라스트가 있으면은 아군, 자기 자신 포함한 또 다른 아군 유닛도 다 포함한 네. 아군을 하고 락드인 콤뱃 혹은 인게이지먼트 레인지에 있는 적한테는 아예 사격 대상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친구가 비건 네버 타이어 룰로 원래라면은 네. 이 랜드레이도 노릴 수 있지만 네. 블랙 룰에 의해서 블록을 당해가지고 노릴 네. 수가 없다. 반대로 자 랜드레이더가 얘를 쏘려고 하는데 랜드레이더가 만약 블라스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면 근접 교전에 묶여 있지만 얘는 주변이 깨끗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격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군이 묶여 있느냐 안 묶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말 같아요. 그대로 그냥 상상을 조금 쉽게 해보시면은 예. 폭발성 무기이기 때문에 아군 오사와 뭐고 상관없이 진짜 네. 말 그대로 폭발성 무기이기 때문에 쏘면 아군이 죽을 거라 네. 못 노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랜드레이더가 블라스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무장을 요 호마건트한테는 쏠 수가 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휘말릴 테니까. 네, 아하. 그래서 뭐가 됐든 묶여 있으면 블라스트 무기는 사격선언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멜타 룰이고요. 멜타밖에 꼼짝 못하죠. 자, 멜타는 뭐냐? 저희 아까 레피드 파이어는 네. 사거리 절반 이내의 적을 노릴 때 네. 발수, 멜타, 레피드 파이어 X, 즉 X발만큼 발수가 늘어났잖아요. 네. 멜타는 똑같이 사거리 절반 이내의 적을 노렸을 때 이 네. X값만큼 데미지가 추가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데미지가 추가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또 조금 더 하나를 세부하게 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자, 뭐냐면 바로 되게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헷갈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냐면 네. 바로 데미지 절반, 데미지 감소. 대표적으로 네크론의 크탄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데미지 감소. 네. 막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라고 네.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실 가만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동 시퀀스에서는 보통 상대가 유리한 대로 룰을 적용을 한다 네. 라고 했지만 그 룰을 적용할 때 저희가 이제 카팅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이런 게 있었죠. 첫 번째, 체인지라는 네. 변환들이 우선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순으로 카팅 영상이 진행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나왔죠. 멜타 같은 룰들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멜타 4가 있고 절반 이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다시 또 이미지로 바이오볼을 데리고 왔다고 했을 때, 자, 바이오볼을 공격을 했는데, 자, 원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 데미지가 4뎀이고 멜타 4가 있어서 8뎀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데미지를 0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네. 그럼 이제 뉴비분들 제일 헷갈리신 0으로 바꾸는 거니까 무시할게요. 내 데미지 네. 4에다가 멜타룰 4 더하기 8뎀을 다 씹어버리는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방금 말씀했던 걸 적용해 볼까요? 체인지, 변환 우선. 네. 자, 그럼 님이 4뎀 먼저 0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멜타룰은 add라고 나와 있어서 네. 더하기입니다. 어머니. 네. 즉, 자, 체인지 먼저 했고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순인데 네. 지금 뭐 다른 게 사칭 영상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자, 4뎀 0뎀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저 멜타룰로 더하기 4를 하니까 네. 님 어쨌든 4뎀을 맞아야 돼요. 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멜타가 무서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멜타룰이 정말 좋다. 네. 반대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크론의 크탄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누기 곱하기 그 사칙연산 순서를 보면은 당연히 이 절반이 나누기가 플러스보다 앞에 있으니까 나누는 데미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멜타 데미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멜타 같은 경우 아까 똑같이 4뎀에 예. 멜타 4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네. 크탄 같은 데미지 절반 룰한테 들어가면은 네. 4뎀을 우선 나눠서 2가 되고 예. 2뎀이 적립이 되고요. 네. 그 후에 더하기 멜타 4가 들어가서 6뎀이 되는 토탈 거죠. 6뎀. 그렇군요. 그래서 멜타가 또 이런 데미지 절감에 아주 그냥 확실한 맞습니다. 극약 처방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헤비 큐어드고요. 네. 헤비 큐어드는 저희가 아까 얼핏 아까 인다이렉트 파일 설명서 헤비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간단합니다. 저희 무브의 단계 중 하나가 리메이스테이셔너리가 있었잖아요. 가만히 네. 있겠다. 네. 즉 이전 무브먼트 페이지 때 리메이스테이셔너리 현원에 있었다면은 네. 이 유닛은 헤비 무장 큐어드를 갖고 있는 무기들로 공격할 때 흰롤 플러스 1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약간 거치형 무기이기 때문에 거치를 해놔서 명중률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드밴스랑 관련 없이 그냥 단순 이동. 예.
어차피 에어드레스 사격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애당초 리메인의 스테이셔널이 가만히 네. 있어야 되니까 이동 자체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티라노펙스인데 티라노펙스가 기본적으로 BS가 3인뿔인데 헤비 키워드가 있다면 안 움직여서 BS가 2뿔로 바뀌는 그런 그렇죠. 키워드죠. 예. 그 다음은 해저드스입니다. 맞습니다. 위험해요. 예. 하자드락스고요. 예. 자, 하자드락스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구에 이제 가끔가다 있는 너무 예. 훌륭한 이 가만연대 기술력으로도 꼭 안전 수칙 지켜서 안전 수준을 무장 쓰라고 하는데 네. 이제 라스건이라든가 플라즈마라든가. 사실 뭐 예.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구의 플라즈마죠. 네. 이제 플라즈마 이제 못 참고 네. 못 참겠다 과충전 샷 하고 그거는 과금 안 땡기면 플라즈마 왜 씁니까? 그래서 그 과충전을 볼 때 이제 네. 혹은 뭔가 위험한 사이킥을 통해서 워프레임을 막 가져와서 네. 위험하게 써버리면 너무 과도하게 쓰면은 네. 이 헤드더크라고 해서 네. 약간 내가 잘 그 상황을 넘겼냐 안 넘겼냐 혹은 과충전이 터졌냐 안 터졌냐 이런 걸 체크하게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헤드더크는 헤드더크 프로필을 가진 무장을 네. 몇 개를 썼는지가 네. 중요합니다. 몇 개를 사용했는지를 보고 네. 그 유닛 내 공격이 모두 다 처리된 후에 그 유닛이 사용한 무장 수만 헤드더크 프로필 무장 수만큼 주사위를 굴릴 건데요. 네. 그러면 들면 이렇게 뭔가 특수 무장 들고 있는 친구들이 헤드더크 프로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이 친구들이 무장을 사용했다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2개를 굴려보는데 자, 지금 저 만약에 있군요. 1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드가 달아 있는 모델이 있든 없든 네. 이 헤드드러스를 사용한 모델 중 하나가 먼저 터져야 한다. 플라즈마 들고 있는 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병이 운드가 네. 달아있는 상황에서 네. 1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이 둘 중 한 명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원래 보통 이제 먼저 체력 달아있는 애가 먼저 데미지를 먼저 받아야 그렇죠. 되는. 근데 헤드드러스는 말 그대로 아까 액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들고 있는 사용한 애가 죽어야지 왜 걔가 터졌다고 옆에 있는 애가 죽어? 라는 네. 약간 그런 또 고증을 나름 정도 이렇게 구현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운드가 달아져 있는 친구가 이렇게 있더라도 특수무장을 사용한 이 2명 중에 하나가 먼저 제거가 돼야 된다. 네. 자, 우선 이 시퀀스가 있고요. 두 번째 시퀀스가 만약에 근데 이미 해저드러크를 사용한 애들 중에서 네. 자, 이 2명이었죠 아까. 네. 이 두 모델 중에서 한 모델이 운드가 달아 있어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이 운드 달아 있으면서 해저드러크를 썼던 애부터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왜냐면 나 근데 얘가 더 중요해서 얘 살릴래 하고서 이렇게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죽이는 허순을 잡아준 거죠, 또 룰로. 네. 자, 근데 이것조차 아니다. 네. 자,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캐릭터가 사용했다는 거죠. 네. 자, 만약에 헤저드러스를 굴렸는데 네. 아까 위에 있었던 뭐 일반 모델이 운다 달아 있어도 보디가드 유닛이 먼저 이렇게 데미지를 받는다 이런 걸 다 똑같이 했는데 네. 자, 근데 위에 조건들이 안 됐다는 건 자연스럽게 네. 캐릭터만이 사용했다. 혹은 네. 캐릭터를 포함한 3개가 굴렸는데 예를 들어 전부 다 1이 나왔다. 네. 자, 전부 재수 다 부를 게 만약에 이렇다. 없어갖고. 그러면은 아까 처리돼도 예. 자, 이런 식으로 운드가 달아 있었지만 해저드를 썼던 애가 먼저 네. 하나를 가고. 처리가 돼서 죽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용했던 거니까 얘도 네. 죽어. 네. 너도 한 못할. 물론 이제 당연히 피통이 더 이상이면은 죽진 않겠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가 자, 근데 이 1 캐릭터가 사용했다라고 저희가 아까 가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원래 같은 경우 아까 보디가드 유닛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막 하시지만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저드러스는 즉 순수하게 사용했던 모델들이 예. 데미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1 처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너 캐릭터가 3포탈 데미지 2버가 네.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까 저희가 배웠던 어태치드 네. 유닛 내에서 공격 할당은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 유닛한테 먼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격 처리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듯 보디가드가 먼저 죽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괴적인 뭐라 그래야 돼? 피해. 파괴적인- 데바스테이팅 예. 운드라고 해서 이제 예. 흔히 커뮤니티나 이런 데 뭔가 게임에 관심 있어 보신 분들은 네. 데바운딩 이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데바운딩은 무엇이냐? 저희 아까 리커리트는 크리티컬 히트, 즉 뭐 절대적으로는 아니죠.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히트로 6에서 발동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운드롤에서 순수하게 주사위 6이 나오는 거 일단 저희는 크리티컬 운드라고 네. 부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데바스테이팅 운드는 그 크리티컬 운드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네. 자, 정확히 뭐냐? 자, 데바스테이팅 운드 키워드를 가진 무장을 처리를 하다가 네. 그 무장 처리 중에 운드롤이 6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운드롤 6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무장의 데미지를 즉시 모탈 데미지로 치환합니다.
확실히 파괴적이네요. 그쵸. 방어 불가니까. 그죠, 그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해저드러스도 데미지가 못할 운드지만 못할 네. 데미지, 못할 댐 혹은 네. 못할 운드지만 전이가 안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데바스테이팅 운도 게임적 밸런스를 위해서 네. 못할 댐으로 바꾸지만 전이는 되지 않게끔. 네. 그래서 막아놓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데바운드를 이해했던 게 전이가 되지 않는 모탈운드, 전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저희 또 이제 히턴가드 친구들이 이런 거 있는데 네. 자, 만약에 히턴가드 볼트 라이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자, 히턴가드 볼트 라이플이어서 네. 자, 이 두 명이 네. 이제 아까 말했던 래피드 파이어 1에 데바스테이팅 운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래피드 파이어를 무시하고 네. 두 발씩 계속 굴린다고 볼게요. 흰돌을 성공을 했고 바로 운드롤로 네 발이 다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서 또 만약에 6이 하나가 나왔다. 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3볼 운딩을 하면 되는데 지금 네. 제가 정확히 3, 4, 5, 6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세 개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세이브를 제어할 수 있는 거고 네. 요거에 대해서는 그 무장의 데미지만큼 얼로케이트 데미지가 되는 그만큼 모탈 데미로 치환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똑같이 1데미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AP 1이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고 네. 만약에 두 명이 죽었는데 만약에 이 모탈 데미를 치환된 데바스테이팅 우가 나왔다. 그럼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받아야 되고 네. 이 친구가 이렇게 눕게 된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상태에서 데바스테이팅 운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이 들어왔을 경우 어머 이거 모탈 데미지라 그랬으니까 어머 3 어머 죽어버렸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온전히 얘 혼자 10 먹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전이가 예, 예. 안 되는 모탈 데미이기 때문에 예. 그거랑 또 이제 데바스테이팅 운데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얼로케이트 된 데미지만큼을 치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미지 절반, 그러니까 뭐 데미지 1감소, 데미지 0으로 바꿔버리기 네.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된 후에 네. 말 그대로 얼로케이트가 된 후에 그 데미지만큼 최종적으로 모탈 댐으로 치환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댐짜리 무장이 데바스테이팅 운드로 나왔으면 2댐이겠지만 네. 상대가 갖고 있는 룰이 예를 들어서 뭐 저 데미지 마이너스 1을 감소시키는 게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 데미지 최종 데미지 값을 모탈 데미지로 치환하는 거라 네. 즉 2댐에 1감소가 돼서 그냥 1댐 네. 모탈만 1모탈만 들어간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스테인드 히트고요. 네. 자, 저희 서스테인드 히트는 아까 리셔리과 똑같이 네. 크리티컬 히트가 발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스테인 hit이랑 리서릿이랑 많이 헷갈렸습니다. 초반에. 예. 자, 서스테인드 hit은 이제 그럼 헷갈리지 않으시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네. 리셔릿은 정말 리셔 hit이라고만 적혀 있고요. 네. 서스테인드 hit은 여태까지 나온 래피드 파이어, 멜타 이런 애들과 같이 네. 서스테인드 hit X 상수값이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적혀있죠. 자, 예. 이게 아까 말 리셔릿과 마찬가지로 크리티컬 히트가 발동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 리셔릿은 서스테인드 hit은 무엇이냐? 자, 서스테인 말게 크리티컬 히트가 나온 네. 그 주사위 값이 히트롤이 존재한다면 그 히트롤이 즉시 분열한다. hit을 네. hit분열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네. 그래서 서스테인드 X 값만큼 성공한 hit롤이 늘어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서스테인드 2라고 하면은 요 6 하나가 성공이 돼서 값은 없는 네. 성공한 무언가로 바뀌는 거죠. 발수가 늘어난다고 또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것도 헷갈리시는 게 hit분열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 hit룰 두 개를 다시 굴려야 되냐라고 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성공한 hit룰 값인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그대로 갖고 운드롤로 가시면 됩니다. 네, 뭐 총알이 쪼개져 갖고 저한테 튀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리셔릿과 서스테인드 hit은 똑같이 크리티컬 히트를 참조하는데 네. 그럼 이렇게 만약에 같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발짜리를 공격을 하셨는데 네. 서스테인드 2가 있었고요. 네. 리셔릿도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딱 6이 나왔다고 합시다. 네. 자, 그럼 우선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네. hit분열을 시키세요. 네. 자, 서스테인드 2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뭔가 주사위 값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눈면으로 나오지만 사실 얘네들은 뭐 값을 모르는 그냥 결국 Something invisible. 예. 그냥 성공한 주사인 거예요. 성공한 hit롤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분열이 끝났네요. 네. 그럼 이 친구 리셔릿으로 넘어가서 네. 바로 상대한테 세이브를 강조하는 주사위로 바뀐다는 거죠. 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하냐? 이 두 개는 성공한 주사위이기 네. 때문에 운드롤로 넘어갑니다. 네. 운드롤 결과값에 따라 이렇게 값불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하나 더 나와서 이렇게 두 개가 생기니까 네. 두 개 세이브를 상대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리서릿이 서스테인과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 개초딩처럼 그 늘어난 서스테인이 리설로 되지는 않는다. 그쵸, 예. 그쵸. 무언가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성공한 예. 힘롤의 무언가기 때문에 네.
값이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발동이 될 수가 없다라고 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어택이고요. 자, 이 네. 엑스트라 어택도 아까 레네스가 마찬가지로 근접무장에만 있는 어빌리티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건 나중에 파이트 페이즈 또 조금 더 심화편하면서도 다시 복습해 드릴 거지만 네. 저희가 파이트 페이즈 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원거리 무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무장, 물론 피스톨류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같이 쓸 수는 없겠죠. 네. 원거리 무장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가 네. 이제 파이트 근접전에서는 네. 가지고 있는 밀리의 폰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한 가지 공격 중에서 어택 수를 나눌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네네. 근접무장에서는. 네. 근데 이 근접무장에 엑스트라 어택 키워드가 있다라면은 네. 주목이라면 표현할게요. 네. 뭔가 다른 무장을 사용하고 나서 네. 엑스트라 어택 키워드가 있는 무장을 또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이 엑스트라 어택에서는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느냐, 바로 어택 수 자체를 모디파잉하는 룰에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굳이 뭐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엑스트라 어택이 세대만 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뭔가 스트라타젬으로 네. 자, 어택 수 하나 증가를 발라놓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주사를 좀 다르게 된 걸로 표현을 드리면, 자, 제가 주무장은 이런 특수한 주사위로 5대를 때려요. 네. 자, 그래서 어택 수 하나를 증가시킬게요 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이 하얀 주사위를 약간 추가되는 주사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뭔가 이 주사위가 들어와서, 네. 자, 저 추가돼서 원래 5대인데 요 한 추가돼서 6대로 때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엑스트라 어택은 아까 말씀드렸듯 근접 무장을 사용하고도 엑스트라 어택 키워드가 있는 무장은 더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자, 이 엑스트라 어택 3대가 있었다고 여러분들께 가정을 드릴게요. 네. 자, 근데 저희는 아까 이 어택 수 하나를 늘리는 네. 버프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엑스트라 어택들은 어택 수 자체의 모디파잉, 뭐 제가 올리든 깎든 네. 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 버프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세대로만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근접 교전에서 많이 때리게 해주는데 또 여기서 또 아까 약간 비슷하게 큰 힘에는 큰 대가가 따로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반대로 네. 상대가 이번에는 저는 님 공격에 어택 수를 깎아요 라고 네. 해서 갑자기 이 하나를 압수해 갔어요. 네. 그래서 어이씨 나 5대인데 4대밖에 안 되네. 네. 그런데 이거에서도 엑스트라 어택은 나는 내 버프도 못 받으니까 네. 님 디버프도 안 받아요 라고 해서 큰 대가에는 이번엔 큰 힘이 따른다. 예. 반대로 예.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자니까 됐기 예. 때문에 이제 그냥 진짜 온전하게 엑스트라 어택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택 수만큼 때리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방금 나왔던 혁스테인드 있다고 같이 네.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엑스트라 어택에 만약에 내가 혁스테인드 잇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혁스테인드 그러면은 어택 수가 변경이 안 되는 거니까 혁스테인드 잇안 터지겠네?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혁스테인드 잇은 적용이 돼요. 자, 왜냐하면은 혁스테인드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혁스테인드 잇을 설명드릴 때 네. 10분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네. 어택 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아. 굴렸던 흰놀이 복사가 되는 거였죠. 룰상 보면은 이제 어택이 아니라 히트 롤이라고 보통 그렇게 그렇죠.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 만약에 혁스테인드 2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예. 자, 지금 같은 경우 자, 3뿔인데 2, 3, 6이 나왔어요. 네. 하나 빠졌지만 자, 6에 혁스테인드 2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4개가 운드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엑스트라 네. 어택과 혁스테인드 잇은 중첩이 가능하다. 네. 자,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안티인데요. 네. 자, 안티는 정확히 안티 대시하고 특정 키워드가 나올 거고요. 네. X 플러스라고 나올 겁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안티. 좀 이렇게 카운터.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이제 혐오를 생각하시면 예. 돼요. 저놈 죽인다라는 게 있어서. 예. 자, 예를 들어서 또 스턴가드가 참 예. 예시로 들기 좋은 친구인데, 자, 그러니까 스턴가드들이 가지고 있는 콤비의 폰이라는 무장에는 네. 안티 인펜트리 4블럭이가 있어요. 네.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안티 키워드 무장은 네. 자신의 안티 그 후에 나오는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적 유닛을 공격을 할 때 네. X 플러스 네. X 플러스 값 이상의 운드롤 주사위들은 네. 전부 다 통과한다. 크리티컬 운드로 취급합니다. 아. 그죠? 통과한다로 기억하시는 이유가 크리티컬 운드, 즉 네. 성공하는 주사위가 되기 때문이죠. 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아미가 두루카리고요. 네. 두루카리는 보시면 막 무장의 힘이 스플린터 캐논, 스플린터 라이플 이런 거 보시면 막 X가 2밖에 안 돼요. 근데 걔네들 뭘 갖고 있냐? 안티 인펜트리 4뿔, 안티 인펜트리 3뿔. 즉 X가 2고 마린이 터프가 4잖아요. 그럼 네. 옛날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운드롤 계산 공식대로 면 원래대로 면 6블럭씩 운딩을 해야 되죠. 네. 터프가 2배나 더 높으니까요. 네.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런 거 무지 상관없이 님 인펜트리예요?
그럼 저는 안티 인펜트리 갓불이니까 저 원래 X2고 터프가 6불 굴리는데 저 하나 나왔는데 네. 이거 무조건 크리티컬 운드 즉 6으로 바꿔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4 이상 안티 인펜트리 갓불이니까 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안티 특정 키워드 X 블럭일 때 네. 그 안티 무장을 공격을 하면 그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유닛한테는 X 블럭 값은 언제나 크리티컬 운드 즉 6으로 치환이 돼버린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스트라잼이라던가 무기 키워드에 거기에 데바운드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예. 안티 키워드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데바운드죠. 예. 자,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데바운딩은 아까 네. 저희가 크리티컬 운드를 발동시켰을 때 데바스테이팅 운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무장에 네. 얼로케이트된 최종 데미지를 네. 모탈운드로 바꾼다 했잖아요. 네. 즉 안티 키워드와 데바스테이팅 운드가 있다면은 네. 진짜 그 안티 특정 키워드를 X 블럭 이상으로 나온 값은 전부 다 크리티컬 운드로 바뀌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데바스테이팅 운드 룰로 모탈됨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네, 데바운드는 통상적인 상황이 6이라는 거지 이건 6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크리티컬로 그렇죠. 명시가 되어 크리티컬 있는 거잖아요. 운드로 예.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안티 키워드는 크리티컬을 그 숫자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예. 정확히 X 플러스 값 이상의 운드로를 네, 네. 전부 다 크리티컬 운드 전부 다. 취급한다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뭐 안티패트리 4뿔인 경우에는 데바운드가 4, 5, 6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쵸. 예. 이거 둘이 이게 콤보로 뭔가 딜을 넣기 굉장히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잘 안 주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네. 저희 모든 웨폰 어빌리티에 대해 알아봤고요. 네. 자, 다음번이 이제 마지막이겠죠, 거의. 저희 이제 다음번이 이제 드디어 심화편의 마지막은 아니고 심화의 기본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심연은 더 많이 있긴 해서.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러면 이제 개개인의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촌에 기어탄에 오셔갖고 부담 없이. 맞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네. 공지가 올라갔던 게 처음에 제가 30일 날 하려고 했는데 약간 네. 제 가계적 이슈 때문에 31일, 일요일 네. 정말 8월 말에 네. 저희가 또 기어타운 저희 매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기어타운 설명회는 조금 자리가 남아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보다 더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또 질문도 받아주셔갖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저 약간 이런 처리해야 될 거 되게 궁금했는데 같은 게 계시면은 네. 뭐 편하게 액다님 유튜브 채널에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인수. 액다님 뭐 인수를 해주시든 네. 사실 액다님 아신 거 액다님 답변을 해주시겠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제 궁금증 가지고 계신 것도 최대한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사격 그리고 어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차지와 파이트 페이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